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남들이 잘 모르는 주가 상승 기업 3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정말 훌륭한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들어보는 삼성, 현대, LG, 한화 등 대한민국 재계에 획을 긋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업들로 인해서 훌륭한 성과로 반도체, 중공업, 전자, 신재생에너지 등 우리나라의 성장에 이바지를 하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알려진 그 기업들 외에도 수많은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성장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코스피에 상장된 수많은 훌륭한 기업들은 잘 알고 있지만 그 반면에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그리고 남모르게 뒤에서 훌륭한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3대 유망 신사업을 선정하여 육성 계획을 밝힌 만큼 이번 시간에는 바이오, 반도체, 미래차 총 3가지 분야에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열일하고 있는 기업들 3개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 기업들의 주가 역시 떡상하고 있고요. 역시 투자자들로부터 높이 평가받고 있는 기업들이니까 여러분들 잘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바이오 기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시켜드릴 기업은 바로 녹십자인데요. 녹십자는 대한민국의 제약회사고요. 이번 영상은 제약업계의 제자도 모르는 분들의 시선에 맞춰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취업준비생들의 이해를 위해 얇고 넓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십자는 한 번쯤은 살면서 들어보셨거나 다소 어감이 익숙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바로 적십자랑 헷갈리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적십자, 녹십자. 그래서 왠지 이름만 들었을 때 우리에게는 친숙한 기업 같은데 그래 녹십자 좋아. 근데 약이 뭐였더라? 생각해보면 솔직히 녹십자에서 떠오르는 약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녹십자의 매출은 대부분 혈액제제, 백신제제, 일반제제 등 우리가 흔히 먹는 요즘 타이레놀과 같은 약품들과는 결이 다른 제품들에서 대부분의 매출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사는 두통약, 진통제, 소화제 등의 약보다는 제제간의 주력인 회사이기 때문에 이름이 다소 친숙하더라도 막상 약이 안 떠오르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이렇게 약은 잘 몰랐지만 녹십자가 제약업계 매출 2등이라는 점입니다. 낭봉불락의 우리나라 제약업계 탑3가 있는데요. 1위 유한양행, 2위 녹십자, 3위 종근당으로 녹십자는 저 중에서 2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약 하나 없는데 이렇게 높은 실적을 내는 게 당연히 궁금하시죠? 그래서 최근 실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십자가 최근 매출은 5년 연속 꾸준히 오르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녹십자의 최근 5개년 실적을 한번 살펴보면 2016년 매출 1조 1979억 원, 영업이익 785억 원, 당기순이익 652억 원 수준에서 2020년 매출 1조 5,041억 원, 영업이익은 503억 원, 당기순이익은 893억 원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주력 백신 사업의 내수 및 해외 실적 모두 견고하게 성장했고 연결 종속회사들도 주력 사업을 키우면서 실적 호전을 이을 수 있었는데요. 2020년 7월 세계 최대 혈액제제 회사인 스페인 그리플스의 북미 혈액제제 계열사를 매각했고 북미 생산법인인 GCBT와 미국 혈액원 사업부문인 GCAM 지분 100%를 4억 6천만 달러, 즉 우리나라 돈 5,520억 원에 달하는 계열사 매각 실적도 함께 올리며 국내외 백신 사업의 성장과 자회사의 성장도 실적 개선의 밑거름이 됐죠. 수출과 고가의 원내 혈액제제 제품과 백신 상품 매출 비중이 매우 크고 기존의 TV 광고 없이 마케팅하는 전략으로 국내에서는 공기업으로 착각할 만큼 큰 매출 규모에 비해서 인지도가 떨어지는 편이지만 그럼에도 업계 2위 매출을 하는 걸 보면 혈액제제와 백신 등의 확실한 캐시카우를 확보한 것이 이 같은 국내 시장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죠. 게다가 최근 코로나로 인해 바이오에 대한 관심도와 중요도가 우리 삶에 높아지면서 녹십자의 주가는 2019년 8월 약 9만 원 선을 유지하는 주가가 2021년 7월 기준으로 30만 원으로 폭등하면서 단단한 기업 가치를 지금에서 여실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개시켜드릴 기업은 바로 DB하이텍입니다. DB하이텍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DB하이텍도 워낙 유명한 기업입니다. DB하이텍은 저와서 이미지 센터, 전력 반도체, 디스플레이 구동칩을 주로 생산하는 8인치 팩 등 오늘날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설립일이 무려 1953년 4월 28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1953년 세워진 동부한농과 1997년 세워진 동부전자 뿌리를 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동부한농이 모기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동부전자가 동부하이텍의 모태죠. 반도체는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크게 메모리 그리고 비메모리 두 가지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우리가 아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주력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비메모리 반도체는 DB 하이텍에서 주력으로 하고 있어요. 2001년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메모리로 투자할 때 오히려 DB 하이텍은 비메모리 반도체로 본격 투자하며 국내 시스템 반도체의 입지를 키울 수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왜 한국의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를 진행하지 않고 비메모리 사업을 영위하는지 판단이 다소 아쉽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어졌던 현대전자의 부도와 매각 등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흐름으로 이루어졌던 한국 반도체 산업에서 DB 하이텍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처럼 시스템 반도체의 노선을 탔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판단은 DB 하이텍의 사업 영속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아주 높은 실적으로 과거의 선택에 보답을 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요즘 다들 아시겠지만 반도체 하면 뭐겠습니까? 다들 부족해서 못 만들고 있다, 이런 상황이죠. 이에 걸맞게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이 아주 고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매출 7,731억 원, 영업이익 1,724억 원, 당기순이익은 883억 원, 영업이익 22%로 이게 실화가 싶은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코스피 제조업 기준으로 평균 영업이익률이 4에서 7% 선인 것을 고려한다면 22%면 엄청나게 돈을 쓸어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로 지금 실적이 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2020년 매출 9,359억 원, 영업이익 2,393억 원, 당기순이익은 2,000억 원으로 영업이익 25% 아름다운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품귀 현상은 뒤로 제껴두고 이런 우수한 실적만 봐도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떡상이겠죠. 2020년 3월 16,000원이었던 주가가 2021년 6월 기준으로 55,000원 선까지 올라가면서 무려 주가가 3배로 뛰었습니다. 현재 이어지고 있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 등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이 같은 DB 하이텍의 실적은 앞으로도 헐헐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K반도체 하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아니더라도 DB 하이텍도 있다는 것 꼭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소개시켜드릴 기업은 바로 한원 시스템입니다. 한원 시스템은 최근에 M&A 이슈로 인해서 조금 신문 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기업인데요. 반면에 일반적인 분들이라면 자동차 산업의 한원 시스템은 살짝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르는 한원 시스템이 사실 알고 보면 미래 전기차 시장에서 참 대단한 역할을 할 회사인데요. 우선 한원 시스템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기 위해 한원 시스템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히트펌프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현재 내연기관이 전동기관으로 진화하면서 변화되어야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바로 냉난방 시스템인데요. 전기차는 모터로 구동되는 차량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엔진을 보유한 내연기관차보다 자체 발산되는 열의 양이 적습니다. 그 탓에 발산열이 적으면 순수하게 배터리 전력만으로 난방을 구동해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 에너지 소모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 저온 환경에서는 배터리 전력이 열 관리에 대량 소모되기 때문에 이러한 냉난방 시스템의 배터리 효율을 최대 40%까지 사용하게 되죠. 대부분 전기차가 저온에서 평균 주행거리에 못 미치는 성능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기존 내연기관 차량에서는 공조 시스템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았지만 전기차는 모터와 인버터 등 부품과 차체 내부 난방에 요구되는 적정 온도가 각기 달라 이같이 공조 시스템의 정밀성과 고신뢰성이 이전 내연기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이 점에서 한원 시스템은 자동차 에어컨 등 공조 시스템 전문 제조업체로 일본 도요다의 자회사인 덴소에 이어 글로벌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한원 시스템은 전기차 핵심 부품으로 꼽히고 있는 히트펌프와 전동 컴프레셔 등 열관리 부품이 게임 체인저급 기술을 보유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현대차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에도 자동차 열관리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 5개년 실적을 보여드리면 2016년 매출 5조 7천억 원 수준에서 매년 꾸준히 성장해 2020년 매출 6조 8천억 원으로 쭉쭉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역시 밝기 때문에 현재 전기차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원 시스템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당연한 이야기지만 주가 역시 한번 보여드리면 2020년 6월만 하더라도 만원 선에 그치던 주가가 2021년 6월 기준 18,000원으로 거의 약 2배 정도 수준으로 뛰어오르면서 훌륭한 기업 가치를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뛴 것은 단순히 현재의 매각 M&A 이슈도 있겠지만 여러분 다들 아시죠? 주가는 현재의 가치가 아니라 미래의 가치를 반영한다는 것을 분명 좋은 기업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렇게 주가가 뛴 기업을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이렇게 훌륭한 기업 역시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3대 산업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도 그 기업들이 국위선양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만 마무리할게요. 안녕!